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조직론의 마지막입니다. 조직 관리론 들어갈 거고요. 조직 관리론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하나하나 보면서 조직론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80번부터 203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180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 관리제는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 네, MBO는 미리 처음부터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하죠.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목표 관리제는 그리고 또 181번 조직 문화가 권위적이면 효과적이지 않죠. 수평적인 조직이어서 자유롭게 서로 간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조직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181번은 X. 182번 조직 발전은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위에서부터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태주의 개입 방법을 찾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개입 방법입니다. 조직 과정은 그래서 과정지향적이에요. 조직 구성원들의 행태를 바꾸어서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183번 이거는 위에 상층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183번 X고요. 4번 자, 조직 발전 기법 중 팀원 팀 발전, 이게 팀 빌딩이죠. 팀 빌딩은 구성원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감수성 훈련은 그에 비해서 하나하나의 개별 구성원들의 감수성을 훈련하는 거여서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구성원 간의 협력적 노력을 향상시켜서 팀 성과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팀 빌딩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85번은 그래서 X가 되고요. 186번 SWOT 조직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opportunity와 treat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strength와 weakness로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조직의 내적인 특성 S냐 W냐 외부의 환경 O냐 T냐 요거의 조합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 기법이 바로 SWOT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고객 만족의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둔다. 지금 주제가 여기 지어가 빠져 있네요. 리엔지니어링입니다. 리엔지니어링은 고객 만족의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선을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맞죠? 자, 188번입니다. TQM. 총체적 품질 관리의 관심은 내향적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표에 따라 목표를 설정합니다.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건 맞습니다만 TQM의 관심은 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188번 X입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는 분권화되어 있는 기획, 사전적 설정입니다. 팀별로 미리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전 목표의 설정을 통해 미리 통제하고요.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되어 있는 팀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189번은 X입니다. 자, 190번이에요. 전통적 관리 체제는 개인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장려하는 분업을 강조합니다. 그죠? 하지만 TQM은 팀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걸 강조하죠. 그래서 190번 맞는 선지고요. TQM도 분권화되어 있는 조직 관리 방식, 이건 팀별로. MBO도 분권화되어 있는 조직 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별로 분권화 시켰다라는 게 특징이 될 거예요. 191번은 그래서 X입니다. 자, 192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 관리를 한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로부터 이걸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와 성과 지표, 개인 단위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제시하죠. 일반적으로 성과는 조직에서 먼저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향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향적인 접근 방법에 해당합니다. 193번 성과 관리는 보통 목표 성취도의 유인기제를 연결하죠. 목표를 성취하면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상만 받고 싶은 관리 대상자들이 성과 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하지 않죠. 매우 낮게 설정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93번은 X가 됩니다. 194번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도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 50명 채용을 했습니다. 200명의 교육생에게 300시간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취업시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갔다면 이 중에 최종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직업교육 실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3%의 재고가 됩니다. 그래서 194번 요거는 X가 될 거예요. 자, 195번입니다. 균형 성과표.
재무적 성과지표, 비재무적 성과지표 두 개를 결합한 균형적인 성과관리 도구고요. 균형 성과표의 재무 관점의 성과지표는 후행지표입니다. 아시죠?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들어갑니다. 균형 성과표는 제가 이런 표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뭐뭐보다는 뭐뭐 더. 균형 성과표는 과정과 성과 모두 다 중시합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다 중시합니다. 197번은 X. 균형 성과표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관리 지표 아닙니다. 비재무 지표, 재무 지표 두 개 다 강조합니다. 균형 성과표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있어요. 개별 부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일처리가 아니라 구성원들 그리고 구성원과 외부에 있는 고객들의 통합적인 일처리. 국민 참여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요거 X입니다. 200. 공공부문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균형 성과표를 도입할 때 중시해야 하는 관점 중에서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 직무 교육. 이게 뭐냐면 바로 학습 및 성장이거든요. 균형 성과표에는 공무원들의 학습이나 성장에 대한 관점을 따지고 있는 성과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00번 요거는 맞는 선지입니다. BSC 균형 성과표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계에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들도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이죠. 다만 BSC가 이들보다 훨씬 진화된 종합 모형이란 평가를 받죠. 자, 202번입니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품질 관리는 팀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개인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 203번. 카플란과 노트는 균형 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으로 고객, 내부 프로세스, 재무, 학습 및 성장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03번은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203번까지 내용 보시면 우리 일단 3장 전체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 우리 오늘이 일요일인데 여러분, 일요일 날 이렇게 또 3장 다 마무리하니까 기분이 왠지 뿌듯하고 좋죠? 이렇게 해서 3장까지 끝내고 내일 4장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은 네, 양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파트들이 아니어서요. 여러분 정리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일요일도 잘 보내세요. 우린 내일 아침 월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